여태까지 집값이 오른 것은 2018년 11월부터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경제 위기가 터져서 유례없는 저금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오래 갈 수 없다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고점이었고 그 뒤에는 2019년이 상투였다면 지금은 위에 있는 엔젤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진짜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로지 뭘로 올랐다? 떨어진 금리에 의한 유동성. 그런데 금리빨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올라가는 이유는 더 이상 없다. 공급 부족이요?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특히 무슨 매물? 전세 매물을 보셔야죠. 전세 매물을 보시면은 실수요들이 줄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전세 수요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지금 밀려났으니까. 그래도 서울 수요 계속 줄고 있어요. 가구수 늘어난 거 뭐 때문이에요? 보유세 강화돼가지고 편법 증여하고 그러려고 다 가구수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가구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지. 그런데 결코 공급 부족은 아니었죠.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고 1인 가구 늘어났대요. 1인 가구 늘어났는데 9평이 떠요. 말이 돼요? 9평이 뜨는 건 2, 3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기고 1인 가구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을 못 사서 1인 가구가 늘어난 거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뜬다. 뭔 개소리야 이건. 집값이 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가구수 증가로 집값이 오른다. 그냥 오른다고 하고 싶으니까 메비우스의 띠를 돌리는 거죠. 가구수가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할 거면 1인 가구가 왜 늘어났는지 이유부터 찾아봐라. 그런데 지금 저금리 유동성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저금리 유동성이죠. 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오지게 많이 못 풀어요. 그러면은 저금리 유동성으로 풀었다. 즉 뭐예요? 대출이 늘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바젤3 이후 DSR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억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주택담보대출을 풀었어요. 그거 인제 와서 똥치우고 있는 거다. DSR을 인제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LTV 미국은 80% 90% 내준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40% 막 억제해요? 왜 억제하겠어요? DSR이 도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도입하고 안정되고 나서 풀어도 늦지 않아요. 풀고 나서 도입하라고 그래요. 집값 뜨길 바라는 전문가란 작자라고 말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지. 자, 그래서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자, 시장금리 0.26%포인트 올릴 때 주택담보대출은 0.1%포인트 올랐다. 자, 뭐가 0.26%포인트 올랐어요? 코픽스는 은행채, 금융채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자금 조달하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대출금리 왜 더 빨리 오르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들, 기준금리나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손해가 나게 생기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유동성 회수에 들어갈 때. 잘 생각해보세요. 바젤3가 이제 적용된다고 그랬죠? 예전에 일본의 바젤1 적용할 때 어떻게 됐나요? 기준금리 오르는 것보다 대출금리는 훨씬 더 빨리 올랐습니다. 왜? 바젤1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길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야 된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 대출을 얼마나 많이 내줬었냐? 일본 버블 때. 땅 사면은 무조건 오르니까 아니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12억을 내줘요. 그래도 문제없이 회수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내줬죠.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돈을 마구 뿌렸는데 은행권에서. 아 우리는 이자 장사하기 얼마나 좋은 시기야 하면서 오지게 많이 뿌렸죠. 그런데 바젤 협약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뭘로 해소해요? 기준금리도 물론 올렸지만 더 가속화해서 대출금리 올리고 빠르게 회수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무너지고 경매 쭉쭉 나오면서 가격 뚝뚝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은행권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는 거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건 뭐예요? 유동성 회수에 들어갔다. 왜? 은행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자본 비율이 위험했다면 지금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위험하죠. 그리고 예대율도 상당히 위험하다. 우대금리 혜택 역시 다 축소하고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 평균이 3%가 넘어갔습니다. 언제 수준이에요? 2019년 상반기. 기준금리 1.75%일 때. 신용대출 말할 것도 없죠. 신용대출 4.1%인데 역시 이 수준이죠. 이때 사람들이 비싸고 대출 금리가 높고 그래서 집을 내놨습니다. 막 내놓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대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집값은 더 올랐어요. 더 사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저금리 유동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 자격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DSR 적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출은 더 타이트하게 막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총량 관리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값이 더 오를까요? 아니요. 금리만 더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긴 뭐가 더 올라요? 금리만 더 오르지. 이제 주담대 최고금리는 조만간 5%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최고금리 조만간 5% 찍습니다. 근데 집값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가끔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되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려면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소득이 늘었어요? 비소비 지출만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집값은 계속 올라요가 아니라 금리는 계속 올라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금리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일금은권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지금 멈출 기미 있어요? 국채금리 보면 답 나오죠. 멈출 기미가 있냐? 약간 국채금리가 멈칫하긴 했지만 장기적 우상향이죠. 장단기 스프레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리차가 줄고 있다는 거죠. 금리 상승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자, 카드론은 어때요? 4%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카드론 이렇게 갑자기 단번에 올리는 이유 뭐예요? DSR 규제에 들어가니까. 아, 내년부터 아니에요? 내년부터죠? 그러면 지금은 가만히 냅두다 내년 되면 갑자기 딱 시작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은행이 대출 억제하고 이런 거는 숙제예요, 숙제. 내년에 시험 보니까 내년에 벼락치기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년에 시험 보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해요. 지금부터 카드론뿐만이 아니라 뭐 분할 상환이라든가 DSR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 전까지 다 끝내놔야죠. 미리 들어가는 거다. 지금부터 억제해놔야지 내년에 대란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부터 억제하는 거다. DSR 대비는 안 할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대비는 다 해놓을 겁니다. 거기다 물가 상승률 3%대 가능성 지금 2%대도 허덕이고 있는데 10월 3.2% 전망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되겠죠. 전월세값 통계청 매달 78가구로 계산했다. 이 기사 보면 뭐라 그래요? 전국적으로 1만 가구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 빠져있고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정보는 도저히 믿을 바가 못 된다. 문정부는 부동산 정책 더럽게 못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은 통계청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부동산원에서 합니다. 국민은행보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정부 통계는 조작이네 허접이네 이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정부에서 저거 통계청 자료 가지고 발표한 적 본 적 있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 물가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에 들어간다. 그런데 매달 78가구밖에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 낮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근데 만약에 이 지적이 받아들여져서 이만큼 한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3%가 아니라 4%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지표가 나온 거죠. 금리 인상 더욱 빡세집니다. 무덤 파는 기사예요, 저거. 어떻게든 정부가 하고 싶어서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는 부동산 원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파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통계청 지표를 갖다 쓰려고 했는데, 핵심적으로 본인들이 아예 속일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 원 넣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저거고, 물론 부동산 원도 통계 잘못됐어요. KB도 마찬가지고 다 잘못됐어요. 왜? 주식처럼 엄밀하게 딱 내는 게 아니라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전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는데 통계청 거 갖다 썼다, 문제 제기했다, 그럼 통계청 저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통계청의 표본수를 늘린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한 분기에 0.25%씩 한 내년 3분기나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청에서 저거 전월세 상승률 더 많이 반영해가지고 물가가 4% 5% 잡힌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빅스텝 쭉쭉 들어가는 거다. 내년에 기준금리 4% 보고 싶으면은 저거 계속 올리라고 얘기해라. 자,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전문가는 적자들 금리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세요. 전문가는 적자들 굉장히 하나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집값 대신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집값을 꾸겨 넣으려고 한다. 핵심은 뭐예요? 금리가 가장 싸다. 집값이 오늘이 가장 싼 게 아니라 금리가 오늘이 가장 싸다. 집값이 올라갈 이유는 없죠. 이제 심리 떨어졌죠. 경매 늘어나죠. 하락거래 늘어났죠. 거래량 감소됐죠. 대출 안 나오죠.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매물 쌓이고 있죠.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오로지 그 전까지 심리 조장하고 버티기 이 정도인데 금리는 올라갈 이유가 넘쳤습니다. 앞으로 집값 계속 오릅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 계속 오릅니다. 오늘의 가장 싼 것은 집값이 아니라 뭐다? 금리다.
연초만 해도 얼마나 오르겠냐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이거 계속 경고했죠.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나중에 그만큼 후폭풍으로 돌아온다. 오히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정도 금리에서 유지될 게 코로나 때문에 역풍 맞아가지고 나중에 더 큰 후폭풍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기준금리가 아직 0.75인데 1.75대랑 같다. 근데 한 2%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최소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보다 적어도 한 2% 이상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6%는 기본이죠. 주담대금리가. 결론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는데 지금 3%대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값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요거는 포함 안 된다고 칩시다. 근데 전월세 상승률은 포함이 됐는데 미미하게 포함이 됐다. 이것을 정부 통계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다가 이게 만약에 제대로 통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커지겠죠. 영향력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번 달 내에 상승인데 절대 여기서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채권금리도 그렇고 유동성 회수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더 회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대출금리 오르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지금 영끌해서 사셔야 돼요. 당신이야 죽든 말든 당신한테 팔아 넘기고 차익 보고 빠지려는 수작들이다. 카페에서 집값은 계속 오른대요. 근데 본인들은 팔려고 하고 있고 팔았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중성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